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경제의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자, 오늘 두산 밥캣이랑 두산 퓨어셀이랑 한 영상에서 같이 이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영상 중반쯤 한 4분 50초 때부터 두산 퓨어셀에 딱 맞게 진행을 해볼게요. 두산 퓨어셀 바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4분 50초부터 봐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산 밥캣입니다. 두산 밥캣 실적 발표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실적은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무난하게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 무난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한 것은 실적뿐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환율뿐이다. 라고 저번에도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을 것 같아요. 자, 이 리포트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좀 설명드렸는데, 이게 1월 3일에 나왔던 리포트입니다. 1조 원 버는 회사, 변한 거는 환율뿐이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4분기 환율 감안을 하더라도 무난한 실적이 예상된다. 자, 매출액은 17.2억 달러, 영업이익 1.9억 달러, 원화로 2,392억 원 수준. 자, 지금 컨센서스 영업이익 전망치가 당기순이익 2,600원, 그리고 2,600억, 2,630억 수준으로 되어 있죠. 원달러 평균 환율 4분기 2,663원에서 1263원에서 3분기 1439원 대비 12%가량 하락했다. 지금 환율이 1228원 수준까지 계속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업이익이 조금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2732억 원으로 하회하는 수치이다. 자, 지난 4분기를 보더라도 이 1300원에서 1200원 수준들까지 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4분기 수준에 아무래도 달러 급락 이런 영향이 없진 않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자, 그래도 2022년도 연간 영업이익이 사상 최초로 1조 원 달러 달성, 1조 원 달성이 유력해 보인다. 판가 증가, 외형 확장 영향으로 환율 하락, 마켓 TP 증가로 일부 이익이 좀 감소가 예상하지만 과거에 없었던 유례없는 그런 높은 수준들이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 수에 이렇게 미국 주택 경기 하락으로 우려와 오버행 부담으로 이제 PER이 6.9배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데 여전히 저평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반영하고 있는 2023년도 영업이익은 조금 낮은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EPS도 조금 낮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마이너스 3.9% 정도 EPS는 좀 떨어질 것이다. 대신에 자산은 증가될 것이다. 여전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주가는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영업이익률이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이익률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자산이 증가세를 계속 꾸준하게 6% 7%대를 증가를 전망을 좀 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PER의 증가 여전히 절대 저평가 구간이다 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 활기 이 기사들을 보면은 K굴삭기 미국 유럽 종횡무진하고 있다. 이게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은 한국산 굴착기가 수출액 3억 달러, 6% 정도 증가됐다. 주력 시장이었던 중국 시장을 벗어나가지고 선진 시장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자, 자원개발 수요하고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한국산 굴삭기가 해외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다. 중국 시장 의존도를 좀 낮추고 미국, 유럽, 미국의 안방이 또 두산 밥캣이잖아요. 한국산 굴삭기 상위 수출국을 보면은 미국의 1억 300만 달러 1위, 벨기에 2위, 상위국이었던 중국이 5위. 북미와 유럽에서 팬데믹 이후 인프라 투자가 살아나면서 건설 경기가 회복됐고 원자재값 상승세를 타고 인도네시아와 중남미 자원부국에서 자원개발 수요까지 급증했다. 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상태고 굴삭기 판매 증가와 선행지표로 꼽히는 장비 가동률에서도 이거는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잘 나올 것이고 변한 것은 환율뿐이다. 자, 여기서도 전망치가 나와 있죠. 1조에서 9천억으로 2020년도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지금 현재 주가 35,600원에서 5,300원을 대입을 해오면 PER은 불과 6.7배 저평가 영역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실적 발표. 과거에 2021년도 여기서 작년 실적을 발표를 하는 게 2월 9일쯤이었기 때문에 올해 4분기 실적도 비슷한 시즌에 실적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두산 퓨어셀. 자, 두산 퓨어셀.
두산 퓨어셀도 여기 보면은 2월 8일에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즌들, 두산 밥캣도 2월 9일,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이후지만, 뭐 두산 테스나도 2월 9일, 두산 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는 2월 3일. 자, 이제 고만고만하게 2월 3일에 이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는 잠정 실적 발표를 예정을 좀 해놨어요.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서는 2월 8일에 이 이제 첫째 주, 둘째 주쯤에 실적 발표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산 밥캣이랑 함께. 자, 오늘 1월 30일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두산 퓨어셀 실적 변동성 축소를 기다리자. 지금 변동성이 좀 있는데 실적의 그러니까 변동폭이 좀 많다라는 거예요. 좀 넓다라는 거죠. 4분기 실적은 매출액 1,486억 원, 영업이익 104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7% 정도를 추정을 한다. 일단은 컨센서스를 상회할 수 있을 것 같다. 좋은 소식입니다. 자, 일단은 고금리 상황에서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부과시킬 수 있을 만한 높은 실적 변동성, 변동폭이 높다라는 거예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인데 수소발전 입찰 제도가 2023년도 2분기에 시행되면 안정적인 수주와 실적도 앞으로 가능할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 4분기 매출 실적이 133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75억 원 가량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이 1486억 원. 조금 시장보다 매출액은 증가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 104억 원, 75억 원 수준에서 104억 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리포트가 나온 겁니다. 자, 일단 요인들을 보면은 2021년도 하반기 수주 실적이 매출로 반영이 될 것이다. 지난 2년 연속 하반기에 수주가 집중됐고, 2022년도에는 연간 수주 목표 240메가와트를 달성하였으나 수주가 4분기에 집중되면서 실적 반영이 2023년도 2분기 이후로 예상된다. 이거는 조금 이제 하반기에 수주가 좀 집중됐던 것들은 그만한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2022년도 하반기에 몰아서 수주를 받았던 것들은 좀 시차가 필요하다. 대신 이제 2021년도 작년 이제 하반기에 매출을 반영을 시켰던 것들은 인식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1분기, 2분기까지도 영업이익의 정상화를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주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두산 퓨어셀 분기 수익성은 적자에서 흑자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흑자가 꾸준하게 날 때까지 기다려보자. 뭐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자, 국내 시장에서 태양광 풍력 없이 다른 신재생 에너지와의 경쟁,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중간 단계로 천연가스 원자력 발전 확대가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신 이제 원자력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그렇고 수소를 생산하는 데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중간 단계 에너지인 거죠. 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1월 20일에 한국전력거래소를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으로 선정을 했다. 이거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자, 수소발전 입찰 제도는 수소발전 의무화 정책을 실행시키기 위한 제도다. 구매자는 전기판매 사업자, 한국전력 및 발전회사, 그리고 지역전기 사업자, 그리고 리셀, 에너지 RE100 청정에너지 추진 중인 대기업 공급자는 수소발전 사업자 두산 퓨어셀이 된다. 불림 에너지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2022년도 매출액은 3,040억 원 가량을 추정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0원, 그리고 순이익은 한 30억 원 가량. 지금 보면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3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3억 원 가량, 당기순이익 흑자가 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적자는 없을 걸로 보이고 당기순이익은 30억 원 가량 날 것이다. 2023년도에는 2배 이상 매출액의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도 390억 원, 그리고 순이익도 350억 원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EPS가 428원 가량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니까, 자, 428원, 32,700원 수준에서 428원 대입해보면은 76배 수준. 지금 PER이 300배 수준이다라는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올해 2023년도 성장성은 높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컨센서스 2022년도 확정치 자체가 시장의 예상보다는 서프라이즈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예상치보다는 높을 것이다 라고 삼성증권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향후에서도 긍정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중국
중국 쪽에서도 그렇고 중대형 차량 시장 이런 것들도 긍정적이다. 중국 시장을 목표로 두산 퓨어셀이 조금 더 힘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두산 퓨어셀하고 두산 밥켓하고 뭐 영업이익 성장치 그런 것들을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요.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